서울 강서구에 자리한 현대유통 메가마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개인 사물함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24살 정혜영의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혜영은 손에 든 등록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야간 대학 경영학과 3학년인 그녀에게 매 학기마다 찾아오는 등록금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거든요. 혜영아, 또 무슨 걱정이야? 뒤에서 들려온 따뜻한 목소리에 혜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트 시식 코너에서 일하는 김순희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65세의 김순희는 2년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학교 일로 좀. 혜영이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김순희는 혜영의 손에 든 고지서를 힐끗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그녀의 눈에는 젊은이의 고민이 훤히 보였어요. 등록금 걱정하는구나. 얘야, 할머니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때 저 멀리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점심시간도 끝나가는데 뭘 하고 있는 거야? 매장 점장인 조민석이 성큰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40살의 그는 늘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혜영이 황급히 사물함을 닫으려 했지만 조민석의 차가운 시선은 계속 그녀를 따라다녔어요. 아르바이트생들은 정말 시간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조민석이 중얼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그런 조민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품격 있는 말투와 교양 있는 행동으로 다른 직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기품을 보여주는 그녀였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영아, 점심 아직 못 먹었지? 할머니랑 같이 먹을래? 김순희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혜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점심값도 아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직원 휴게실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김순희와 혜영이 앉아있는 구석 자리는 왠지 아늑해 보였습니다. 김순희가 도시락에서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어요. 혜영아, 할머니가 보기엔 내가 너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는 것 같구나. 할머니도 혼자 사시잖아요. 저보다 더 힘드실 텐데. 혜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순희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혼자 살기를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너는 아직 젊잖니. 꿈을 포기하면 안 돼. 김순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영은 어릴 적 일찍 돌아가신 친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를 그리워하던 마음이 김순희에게서 위로를 받는 듯 했습니다. 반대로 김순희도 손녀 같은 혜영에게서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따뜻한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혜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벌컥 열리며 조민석이 들어왔어요. 점심시간 끝났다. 빨리 자리로 돌아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혜영과 김순희는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며 일터로 향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처음 만난 그날부터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형마트의 번잡함 속에서도 진정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나누게 될 두 사람이었죠. 그날 이후 혜영과 김순희 할머니는 점심시간과 휴게시간마다 자연스럽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할머니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혜영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김순이는 잠시 멈칫하며 생각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영감이 떠나고 나서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적막해서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일하고 싶었단다. 정말 힘드셨을 텐데요. 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힘들긴 했지.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니. 그리고 여기서 일하면서 혜영이 같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감사하단다. 김순이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혜영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신 후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머니는 고향으로 내려가셨고 오빠는 군대 갔다가 그냥 지방에서 취업했거든요. 그럼 혼자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 거구나. 김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적응됐어요. 야간 대학 다니면서 낮에는 여기서 일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어요. 혜영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순이는 그런 혜영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도 젊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혜영이 할머니를 일찍 여인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애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혜영이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김순이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를 정말 이뻐해 주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셔서 많은 이야기를 못 나눴어요. 가끔 할머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혜영의 눈가에 아쉬움이 어렸습니다. 김순이는 혜영의 손을 포근히 잡았어요. 내가 혜영이 곁에 있어줄게. 우리 서로 가족처럼 지내자꾸나. 이런 따뜻한 시간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조민석의 압박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회사 본부에서 매출 실적에 대한 지적을 받은 후 그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어요. 이번 달 매출이 목표치에 못 미쳤어. 모든 직원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조민석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소리쳤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어요. 너희들은 시급받고 일하는 주제에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아.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하겠으니까 각오해. 혜영은 그런 조민석의 말을 들으며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죠. 혜영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일은 성실히 하고 있잖아. 김순이가 혜영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혜영의 걱정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다가오는 기말고사와 등록금 문제, 그리고 조민석의 압박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닌가 싶어요.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둘 다 제대로 못하게 될까봐 무서워요. 혜영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혜영아, 꿈이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거야. 할머니는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김순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김순이에게는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영을 보며 점점 더 애정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마트라는 작은 공간에서 진정한 가족 같은 정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따뜻한 마음이 피어나고 있었죠.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오후였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마트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어요. 혜영은 계산대에서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이상하네요.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혜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코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서 같은 상품이
2번 계산된 거였죠. 뭐야, 이거? 시간 없다고 했잖아. 손님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금방 해결해 드릴게요. 혜영이 서둘러 취소 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 긴장한 상태에서 절차가 꼬였어요.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조민석이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조민석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손님이 떠난 후 조민석은 혜영을 불러 세웠어요.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정혜영, 이게 뭐야?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어떻게 해? 조민석의 목소리가 마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코드가 인식이 안 돼서. 혜영이 설명하려 했지만 조민석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변명은 그만해. 야간 때 다닌다고 낮에 일에 집중 못하는 거야? 아르바이트라고 대충 일하는 것 같은데. 조민석의 말은 점점 모욕적으로 변했습니다. 혜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거든요. 평소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이 이런 모욕을 당한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이때 김순희 할머니가 시식 코너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점장님, 혜영이가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다들 알잖아요. 이런 작은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순희가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조민석의 시선이 김순희에게 향했어요. 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시식 코너에서나 일하세요. 계산대 일에 왜 끼어들어? 조민석이 쌀쌀맞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혜영이는. 김순희가 다시 말하려 했지만 조민석이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각자 맡은 일이나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조민석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김순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품격과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혜영에게 더 큰 피해가 갈까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혜영,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해. 다음에 또 이런 실수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조민석이 마지막으로 경고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혜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손님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억지로 참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순희가 혜영을 찾아왔어요. 휴게실에서 둘만 남게 되자 혜영이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잘못했나요? 평소에 실수도 거의 안 하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혜영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아니야, 혜영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김순희가 혜영의 등을 다독이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김순희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렇게 착하고 성실한 아이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조민석이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그날부터 조민석은 혜영을 눈의 가시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다른 직원들보다 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갈등의 씨앗이 뿌려진 거였죠. 조민석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혜영에게만 유독 과도한 업무량을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정혜영, 오늘 재고 정리까지 마무리하고 가. 다른 사람들은 먼저 가도 좋다. 조민석이 퇴근 시간이 되자 혜영만 따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수업이 있어서. 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조민석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일이 우선이지 않아? 학업은 개인적인 일이고 여기서는 직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지. 조민석의 말투에는 비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혜영은 그날 수업을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야간 대학의 수업은 한 번 놓치면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혜영의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그런 혜영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혜영아, 너무 힘들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해봐. 김순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어려운 시기는 언젠가 지나갈 거예요. 혜영이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김순희의 눈에는 혜영이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늘 피곤해하며 가끔씩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점장님이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동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혜영이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까지. 또 다른 직원도 동조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조민석을 두려워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조민석이 혜영의 사소한 실수를 크게 문제 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정혜영, 진열대 정리가 이게 뭐야? 상품 배치가 완전히 엉망이잖아. 조민석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사실 그 정도는 실수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문제였어요. 다른 직원들이 봐도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혜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다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고. 조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김순희가 참다 못해 다가왔어요. 점장님, 그 정도야 금방 고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혜영이 평소에 얼마나 꼼꼼하게 일하는지 아시잖아요. 할머니는 또 왜 나서요? 자꾸 끼어들지 마세요. 조민석이 김순희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김순희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기면 혜영만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영은 집에 돌아가서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학업과 일의 병행도 힘든데 조민석의 괴롭힘까지 견디기가 버거웠거든요.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능력이 부족한 걸까? 혜영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한 혜영을 본 김순희는 깜짝 놀랐어요. 하룻밤 사이에 많이 지쳐 보였거든요. 혜영아, 무리하지 마. 할머니가 뭔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김순희가 혜영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순희는 그때 처음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비밀을 밝혀서 혜영을 도와줘야 할지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의 자존심도 상하고 혜영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조민석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혜영을 계속 압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는 혜영이 결국 스스로 그만두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조민석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지속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혜영을 망신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정혜영, 어제 내가 정리한 창고 가봤어? 완전 엉망이더라. 다른 직원들이 다시 정리하느라 고생했다고. 조민석이 모든 직원들이 모인 조회 시간에 말했습니다. 사실 창고 정리는 혜영이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작업한 것인데 마치 혜영만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억울함이 치밀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칫 자신들도 조민석의 표적이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순희가 혜영을 찾아왔어요. 휴게실에는 둘만 있었습니다. 혜영아,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할 순 없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김순희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할 수도 없고.
혜영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김순이는 혜영의 깊어진 다크서클과 야윈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혜영의 건강까지 해칠 것 같았습니다. 혜영아, 할머니가 상부에 신고하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하지만 그러면 내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 김순이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조민석의 괴롭힘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혜영에게만 특별한 업무 규칙을 적용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정혜영, 너는 앞으로 계산 실수가 한 번이라도 나오면 그날 급여에서 공제할 거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중하게 일해야지. 조민석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는 명백한 부당한 처우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규칙을 혜영에게만 강요하는 거였거든요. 점장님, 그건 너무. 혜영이 항의하려 했지만 조민석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너무, 뭐가 너무해? 실수하지 않으면 될 일 아냐? 아니면 여기서 일할 자신이 없다는 거야? 조민석의 말에는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혜영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위해서는 이 일을 계속해야 했거든요. 그날 오후 혜영은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계산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급여가 깎인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어요. 김순이는 시식 코너에서 그런 혜영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힐 수 있지? 김순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혜영에게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도와줄 방법은 없었어요. 혜영이 정말 불쌍해. 저렇게 성실한 아이를. 한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점장님이 너무 심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안 하시잖아요. 또 다른 동료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조민석의 보복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혜영을 지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영은 학교에 가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수업 중에도 자꾸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혜영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같은과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혜영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친구들에게 직장에서 당하는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만 유독 힘든 것 같아서 창피했거든요. 집에 돌아온 혜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조민석 점장님이 나를 싫어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 혜영의 스트레스는 점점 극에 달해가고 있었어요. 학업과 일의 압박, 그리고 조민석의 지속적인 괴롭힘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순이는 출근한 혜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룻밤 사이에 더욱 초췌해 보였거든요. 혜영아, 밤에 잠은 잤니? 김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할머니, 제가 정말 일을 못하는 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저만. 혜영이 자신감을 잃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순이는 그런 혜영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아이가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참을 수 없었어요. 기말고사가 다가오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혜영이 중요한 전공 수업 때문에 조퇴를 요청한 거였어요. 점장님, 오늘 오후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2시간만 일찍 갈 수 있을까요? 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민석은 혜영을 찬찬히 바라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험? 또 학교 핑계야? 핑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시험이에요. 이번 학기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혜영이 간절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한테는 일이 중요한지, 학교가 중요한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 조민석의 말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혜영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둘 다 중요하지만 시험은 다시 볼 수 없는 거라서. 아, 그럼 답은 나왔네. 학교가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 조민석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긴장한 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혜영이 해명하려 했지만 조민석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혜영, 내가 딱 잘라서 말해줄게. 학업이 그렇게 중요하면 일을 그만두라고. 조민석의 목소리가 마트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 말은 사실상 해고, 압박이었습니다. 혜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점장님,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개인의 사생활에 그렇게 참여할 권리가. 김순이가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가만 안 둬. 자꾸 끼어들면 할머니도 여기서 일하기 힘들어질 거라고. 조민석이 김순이에게도 위협적인 말을 했어요. 김순이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문제를 키우면 혜영만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혜영아, 선택해. 일 아니면 학교. 둘 다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조민석이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혜영은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등록금과 생활비를 생각하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일하겠습니다. 혜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그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조민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혜영은 그날 중요한 시험을 놓쳤어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이 물거품이 된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에 김순이가 혜영을 찾아왔을 때 혜영은 휴게실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혜영아. 김순이가 혜영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험도 놓쳤고, 일도 언제 잘릴지 모르겠고. 혜영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김순이는 그때 심각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어요. 혜영아, 할머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마. 김순이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김순이는 그동안 망설였던 일을 실행에 옮길 생각이었어요. 아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는 것 말이죠. 비록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겠지만 혜영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순이는 오랜 고민 끝에 아들 박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우회적으로 매장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죠. 태윤아, 요즘 현장 점검은 잘하고 있니? 직원들 처우 같은 것도. 김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태윤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사람이 제일 소중한 거니까. 김순이는 더 자세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윤은 어머니의 말 뒤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갑작스럽게 매장 점검을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한편 혜영은 집에 돌아가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해 보였어요. 며칠 후 조민석은 결정적인 수를 둘 기회를 잡았습니다. 혜영이 정말 사소한 일로 실수를 한 거였어요. 정혜영, 이게 뭐야? 영수증 발급에서 또 실수했잖아. 조민석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사실 그건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었는데 조민석은 이를 빌미로 삼았어요.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잠깐. 혜영이 설명하려 했지만 조민석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그만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너는 오늘부로 해고야. 조민석이 일방적으로 선언했어요. 네, 해고요? 겨우 그런 이유로. 혜영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태도 불량과 업무 능력 부족이 이유야. 더 이상 이 매장에 너는 필요 없어. 조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는 명백한 부당 해고였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시킬 수 없다는 걸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김순희 할머니는 시식 코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장님, 이건 너무 부당하지 않나요? 김순희가 큰 소리로 말하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끝까지 끼어드는구나. 시식 코너 할머니가 인사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조민석이 김순희를 무시하듯 말했어요. 제가 뭘 아느냐고요? 김순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원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 거 아닌가요? 웃기지 마. 할머니도 그냥 집에나 가 계세요. 여기서 일할 나이가 아니라고. 조민석이 김순희까지 위협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혜영이 같은 성실한 아이를 이런 식으로. 김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혜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김순희가 혜영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조민석은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었어요. 드디어 골칫거리를 제거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이제 끝났으니까 모두들 일로 돌아가세요. 구경할 거 없어요. 조민석이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매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오셨다. 한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박태윤 회장이 몇 명의 수행원과 함께 매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조민석은 깜짝 놀라며 급히 정장을 정리했어요. 아, 회장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지만 태윤의 시선은 조민석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인 김순희와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혜영을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태윤이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민석은 당황했어요. 회장이 이런 상황을 목격한 게 결코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게 직원 한 명을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태윤은 어머니와 혜영의 모습을 보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화난 표정과 젊은 여직원의 눈물.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태윤이 조민석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마트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박태윤 회장의 질문에 조민석은 급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 직원은 업무 태도가 불량하고 실수를 자주 해서 매장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조민석이 서둘러 말했어요. 하지만 태윤은 조민석의 말을 듣기보다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순희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태윤이 조용히 부르자 매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네, 어머니라고 하셨나요? 조민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태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 모든 직원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시식 코너에서 일하던 김순희 할머니가 회장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거든요.
김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윤아, 이 아이가 혜영이야. 정말 성실하고 착한 아이인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혜영이 김순이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태윤은 혜영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혜영 씨라고 하셨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말 일을 못해서. 그게 아니야. 김순이가 끼어들었어요. 이 아이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어. 하지만 조 점장이 계속 괴롭혔다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혜영이는 정말 성실했어요. 점장님이 혜영이에게만 특별히 까다롭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셨습니다. 조민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태윤은 조민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점장님, 이게 사실인가요? 특정 직원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는 게. 그게.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공정하게. 조민석이 변명하려 했지만 태윤이 손을 들어막았어요. 충분합니다. 제가 직접 조사해 보겠습니다. 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혜영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혜영 씨, 제가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정말. 혜영이 여전히 자신을 탓하려 했습니다. 아니야, 혜영아. 넌 잘못한 게 없어. 김순이가 혜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태윤은 조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조민석 점장님은 오늘부로 다른 부서로 이동 조치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매장에 직원 권익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며칠 후 혜영은 정직원으로 전환되었어요. 그리고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 적용을 받았습니다. 장학금 지원도 받게 되었고요. 혜영아, 이제 정말 걱정 없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겠구나. 김순이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혜영이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할머니와 손녀잖아. 김순이의 눈가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어요. 박태윤도 어머니의 친구를 진심으로 아끼게 되었습니다. 혜영의 대학 졸업 후에는 본사에서 일할 기회도 제공했어요. 그렇게 대형마트는 더욱 따뜻하고 인간적인 일터로 변화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고 부당한 일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었어요. 혜영은 안정된 환경에서 학업을 마쳤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순이 할머니와는 평생에 걸친 가족 같은 관계를 이어갔어요. 세대를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이라는 걸 보여준 감동적인 만남이었죠.